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는 요즘에 전 세계가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지구에서 우주까지의 거리도 좁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 우주와 관련된 뉴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연방항공우주국 나사가 오는 2024년이죠. 네. 다시 달에 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사에 오는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착륙선을 보내라는 명령을 지시하면서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폴로 임무 이후 50여 년이 만인 만큼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펜스 부통령 지시 후 10개월 정도가 지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나왔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350억 달러가 더 들어간다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니까 이건 앞으로 4년간 이제 필요한 비용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이제 엄청난 금액인 것 같은데 정부 예산이 그렇게나 많이 잡혔어요? 네, 지난 10일 백악관이 2021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나사 예산안이 작년 요청한 예산안보다 12%가 더 뛴 건데요. 총 예산 252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대부분은 달에 가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산안은 어차피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하네요. 아마 민주당 측은 반대할 반대하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에 가는 걸 위해 그 정도까지 비용 쓰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예산을 지출하려면 다른 곳 어디선가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 다른 과학과 기술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위한 다른 연구개발 쪽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 예산이 아니라 다른 데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폴로 임무하던 시절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우주 관련한 투자는 전적으로 나라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민간 투자 기업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렇게 정부와 민간 기업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네, 네. 투자를 받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그렇겠죠. 기업이면 가능하겠네요. 네. 네. 이 나사가 달 복귀 계획 아르테미스와 또 화성 유인 탐사에 함께할 차세대 우주 비행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인데 이 우주 비행사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나사는 홈페이지에 아르테미스 세대 우주 비행사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기본 자격으로 미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네. 공인된 기관에서 취득한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도 가져야 하고요. 의학이나 전골 의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또 국가에서 공인한 비행시험 조종사 프로그램 이수자도 이 스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고요. 이와 함께 2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000시간 이상의 제트기 비행 경력도 필요하고요. 어이구. 또 우주 비행사 후보가 되기 위해선 장시간에 걸친 우주 비행을 견딜 수 있는 체력 테스트도 역시 통과해야겠죠. 이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조건 충족하는 사람이. 네, 짐 브라이든스타인 나사 국장은 2024년까지 달에 첫 여성과 남성을 보내려 한다면서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이 공모에 탁월한 재능을 갖춘 모든 자격 있는 미국인들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격 조건만 들어도 굉장히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나사의 우주비행사 후보에 선발되는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1월 2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11명이 정식 우주 비행사가 됐는데요. 이들은 2017년 선발 당시 역대 최대인 18,000여 명의 응시자 가운데 뽑혀서 정말 하나같이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인도 한 명 포함돼서 화제였죠. 그렇죠, 네. 그렇죠. 조니 김,
이 조니 김 씨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으로 100여 차례 전투 작전에 참여해서 은성 무공 훈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응급 의학 의사로 주목받았습니다. 우주 비행사 후보는 전통적으로 절반가량은 군인 중에서 뽑아왔다고 하고요. 특히 달에 첫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나 첫 우주 비행을 한 앨런 셰퍼드처럼 위험한 임무를 맡는 그런 비행시험 조종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발 과정 같은 경우 내년 중반쯤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우주 비행사 후보들은 이후 텍사스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에서 2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주 유형, 로봇 공학, ISS 시스템, T-38 훈련기 조종,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이런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도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네. 민간인 출신의 경우엔 5만 3천 달러부터 7만 달러를 받는 11급 연방 근로자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수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 기대했던 주진 않네요. 것만큼 많지는 않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인데 러시아의 인공위성이 미국의 인공위성을 자꾸 쫓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오고 있네요. 네, 이건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러시안 인공위성이 미 인공위성을 추적하는 비정상적이고 미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존 윌리엄 레이먼드 미 우주군 USSF 참모총장은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사한 위성 1기 안에서 제2의 위성이 방출됐다고 말했고요. 이들 위성은 미 정부의 위성 근처에서 활동하면서 그 움직임은 2017년에 러시아가 궤도상에 배치한 감시 위성들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은 미 우주군 최초의 실질적 성명이라고 말했는데요. CNN은 연방 정부가 적대국들이 우주에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미국이 우려하는 가운데 이런 성명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런 걱정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네, 실제로 문제의 위성은 지난해 12월에 제2 위성을 방출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정부 발표를 인용해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 실험의 목적은 국가 위성의 기술적 상태를 평가하는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근데 레이먼 참모총장은 최근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우주를 전쟁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활동은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비정상적이고 미심쩍은 움직임으로 우주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근 이처럼 우려되고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계속 찾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2017년 궤도상에 배치된 러시아 감시 위성들 중 1기가 우주 공간에 고속 발사체를 방출한 사실도 언급했고 이는 무기의 특성을 보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스파이 활동이 우주에서까지 그러니까요. 벌어지고 있고 네. 우주에서의 이제는 전쟁이 정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가까이 와. 온 것 같죠. 자, 다음은 딥스페이스. 아주 먼 저곳에서 강력한 라디오 시그널이 반복됐다라는 뉴스도 지금 또 나와 있거든요. 네, 먼저 딥스페이스라고 하면 심우주, 먼 태양계 등으로 먼 태양계죠. 번역되는데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달과 거리가 같거나 그보다 먼, 근데 태양계 안의 우주 공간을 뜻합니다. 네. 근데 이 딥스페이스에서는 Fast Radio Burst, FRB라고 하는 라디오 파열음이 종종 감지돼 왔습니다. 라디오 파열음은 꽝 하고 우주로부터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굉음인데요. 외계인이 내는 소리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천문학계 미스테리였습니다. 그게 수밀리초, 밀리초라는 건 1000분의 1초인데 네. 이 수밀리초 수준의 짧은 시간 동안만 전파돼서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관측돼 왔다고 하고요. 그만큼 라디오 파열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연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시그널이 반복적으로 들려왔다면 천문학계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파열음이 16일마다 지금 반복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6.351인데요.
4일간 소리가 이어졌다가 다음 12일간은 조용해지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루틴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아직까진 모른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라디오 파열음에 관해서 지금 반복되는 그런 걸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세요? 네. 이정은 씨는? 외계 생물체 입장에서 보면 저희 지구에 사는 우리들도 분명히 외계인이니까 이게 그 아까 딥스페이스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딘가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외계인이 생명체가 그게 뭐 생명체. 사람의 네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